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산업 현장 곳곳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계신 분들 이대로면 이번 주말 기름이 없어서 야외로 못 나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됐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도입된 이후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시멘트 업계에 적용이 된 상황인데요. 건설 현장의 피해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조치가 효력이 발생하기는 조금 힘든 구조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정부가 명령서를 전달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 종사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이 명령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를 바꾸거나 또 휴대폰을 꺼놓는 식으로 아예 이걸 받지 않는 거죠.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29곳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서를 교부했고요. 9개사가 업무를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령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부에서 문자로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또 효력이 있냐 없냐를 놓고 또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건설 현장은 지금 셧다운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주택 건설 현장의 경우 벌써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가 좀 중단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 중으로 128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멈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역시도 다음 주 공사가 셧다운될 위기에 몰렸는데요. 배선이나 창호 같은 대체 작업을 먼저 하고 있었지만 시멘트 유통이 막히면서 공사를 더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공사가 지체되면 공사를 수행하는 측이 발주처에 물어야 하는 돈을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일일당 계약금의 0.1% 수준이라고 합니다. 둔촌주공 공사비가 3조 정도인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 30억 원을 물어야 하는 셈입니다. 건설사의 피해는 협력업체 그리고 일용직 건설 근로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주 인원이 골조 공사거든요. 주 작업 근로자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인원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다음 주가 되면 3분의 2 이상이 할 수 없이 작업량이 줄어서 그렇게 안 된다. 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사 현장은 그렇고 주유소들도 지금 품절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건설 현장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셨던 이 주유소인데요. 파업을 대비해서 저장고를 미리 채우면서 대비를 했지만 회전율이 높은 곳들은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고요. 기름을 못 구할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패닉 바잉까지 이어지면서 재고 소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로드 탁송 불안감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수출용 차량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기아 광명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신차를 몰고 가는 로드 탁송을 하러 가는 인력들입니다. 신차를 운송할 캐리어에 싣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아 탁송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행거리 100km 가까운 신차 아닌 신차를 인도받는 상황입니다. 로드 탁송에 거부감을 갖는 소비자들은 직접 공장으로 발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경북 경산에서 경기도 광명까지 차를 받으러 온 소비자도 있습니다. 신차다 보니까 다른 분이 운전하시는 거를 별로 탐탁지가 않더라고요. 신차를 사는데 다른 분이 운전해서 상대 길을 타고 오면 그게 중고차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유조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휘발유 공급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제품이 바닥난 품절 주유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이번이 처음 이렇게 어제 오전에 이제 일반 휘발유가 품절이 돼서 못 팔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류 재고가 다 떨어진 주유소는 총 49곳으로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국 주유소 재고는 많아봐야 어제 기준 열흘 남짓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재고는 2, 3일에 불과해 이 상태로 주말을 넘길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가 산업에 이어 서민 생활로 전방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이용자들의 로드 탁송 거부감 앞서 리포트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번 파업 사태로 수요가 늘면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로드 탁송 아르바이트 모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또 온라인에서는 로드 탁송 사고 목격담 등도 올라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행 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우려가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이 바퀴 달린 자동차를 운송하는 건 그래도 저런 식으로라도 가능은 하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양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주유소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저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더 강경 모드로 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산업 피해가 벌써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천문학적 수치로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공기 지연과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기름 대란의 로드 탁송 걱정까지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게 내려진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나 또 철강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이르면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부터 기름이 바닥나는 주유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말을 넘기게 되면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조합원들이 명령서를 계속해서 피하는 것에 대응해서 공시 송달도 검토 중입니다. 관보나 일간지 등의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14일간 공시를 하지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진짜 피해 규모가 1조라고 한다면 그냥 차주들한테 운임으로 줘도 남을 정도인데 말이죠. 이 불법 파업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지만 이 싸움의 끝에 과연 승자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지호 기자였습니다.